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왜 팔아? 야, 그 사람 상황마다 그냥 파는 거지 그걸 뭘 따져 네가.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아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뭐냐면 제가 뭔가 이번에 사는 부동산이 있어요. 건물을 하나 사게 됐는데 오늘 방금 계약을 하고 왔네요. 단기간에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면 어느 정도 기간에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거다, 뭐 몇 배가 될 거다, 뭐 두 배가 될 거다, 어느 정도 기간 만에,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뭐 그다음 계획을 그 친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왜 팔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만큼 가격이 상승될 거면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왜 팔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야, 그 사람 상황마다 그냥 파는 거지 그걸 뭘 따져 네가. 그날 기분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저한테 중요한 건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 뭐뭐뭐 한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해서 이 얘기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여기서부터 왜 그걸 팔까라고 생각하니까 얘기가 진행이 안 돼서 제가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걸 갖고 당연히 그걸 사람마다 다른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을 뭔가를 살 때 처음 사보는 사람들은 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살려고 해요. 근데 저 갖고 있는 사람은 왜 팔까? 안 좋으니까 파는 거 아닐까? 좋은 얘기만 들었지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나보고 사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딱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이 제일 많이 알 텐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왜 팔겠어? 파는 게 이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가 그럼 이 상황인 사람들이 무수히 많겠구나 생각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저 아파트, 저 건물 뭔가를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저걸 중개하려는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 좋은 얘기만 해서 난 살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좋다면 저 사람은 왜 팔까? 간단해요. 뭐냐면요, 첫 번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모든 정보가 주변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를 저만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거기 사니까 더 잘 알면 더 잘 알았지 저보다 더 모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보는 그리고 지금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믿지 않는다. 뭐냐?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여기가 호재가 되면 이만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걸 믿지 않는 게 첫 번째예요. 왜? 왜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정보를 그분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게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돼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 동네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오르겠어요.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이해하기 쉽게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금액은 아니에요. 그 건물을 그분이 오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건물 살 때 3억 들었다고 칠게요. 시간이 뭐 20년, 뭐 10년 뭐 이렇게 지나서 10억이 됐다고 칠게요. 3억이 10억이 됐어요. 이 사람 기분 어때요? 좋죠. 야, 진짜 많이 올랐다. 본인 건물에 대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억에 사면 20억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여건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거, 주변 환경 바뀌는 걸로 인해서 10억이 20억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분의 가격의 시작점은 3억이었어요. 3억이 10억 됐으면 야, 3배가 넘었으니까 너무너무 좋네.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해도 여기서 더 올라가 봤자 아니겠어? 근데 저의 스타트 금액은, 이분의 스타트 금액은 3억이었지만 저의 스타트 금액은 10억인 거예요. 이 정도 여건이 변화되면 2배는 된다. 갖고 있는 정보는 똑같지만 맨 처음에 이 가격, 내가 이 건물을 바라보는 가격의 시작점이 다른 거죠. 이거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승을 맛봤는데 더 오르긴 하겠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건물이나 부동산, 아파트는 안 사신 분은 이 상황이 이게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을 갖고 있거나 뭐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입장인 경우들이 많아요. 야, 이게 이만큼 올라가는데 더 오르긴 하겠어? 이건 어려울 것 같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게 더 상승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왜? 지금 내가 투자한 거에서도 많이 올랐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게 파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일생과 부동산의 매수 매도가 참
같이 맞물리는데요. 파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귀찮아서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이 합쳐지면 그 부동산을 팔게 되는 거예요. 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던 어쨌건 저쨌건 간에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 해당 건물을 팔게 돼요. 물론 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분이나 아니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 오늘 제가 산 건물은 주인분이 90세가 넘으셨어요. 하여간 50대, 40대에서 사서 내가 뭔가 사업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면 나 수익 충분히 봤어 하면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건물을 매도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다 있어요. 건물을 매도할 때는. 물론 본인이 사업이 망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오름세가 많을 것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간 상황이 있어야 건물 매각을 하는 거죠. 건물을 파는 이유는 그런 상황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요거는 따로 꼭지로 얘기해 드릴 건데 오늘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요새는 아파트 투자를 하긴 어렵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할까? 그러니까 다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좀 더 오름폭이 클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텐데 뭐냐면요. 어떤 물건이라고 칠게요. 아파트라고 치지 않고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0명 있고 뭐 이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0명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100명의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이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요. 각각의 상품, 어떤 거의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당연히. 현금 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의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라고 봤을 때도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집의 가격이 더 오를 거예요. 경제력이 적은 경우에 원하는 아파트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예산을 넘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를 살고 싶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라도 그걸 커버하고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 맞는데 그 수요자들의 자산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오름세가 또 정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수요의 숫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과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게 당연히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의사인 분들이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소득이 더 높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꼭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의사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싶어하는, 거주를 선호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반드시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내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사고 싶은데, 거주하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고 짜증이 났다가 이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 팔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를 분명히 팔아서 이걸 당연히 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 내가 지금 해도 되나? 앞으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옮겨가도 훨씬 더 득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까운 사람이 그럴 때는 더 답답한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지금은 제가 마음을 놨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아예 정해버려서 훨씬 덜 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어쨌건 똑같아요. 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걸 안 할까? 이거 뻔한 건데, 이게 당연한 건데, 갖고 있는 정보는 똑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다. 챙겨주고 싶은 저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본인이 싫다면 할 수 없지. 제가 제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매입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건물을 공동구매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건물을 단독으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결정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의적으로 보다 보면 아무 결정도 못해요. 이거 세 개 중에 뭘 결정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의 초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직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다 결정하고 진행하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 결정을 대신해 주는 일이 이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망설이다 누가 샀어요. 망설이다 시간 지났어요. 망설이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만 그건 어떻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대신 결정해서 이거 바로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바로 계약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분들, 건물 가격 오른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집을 대신 사들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뭐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뭐 몇 천만 원 올랐는데 그분이 그 자금으로 사실 뭐 강남에 있는 집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대신 결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망설이는 게 또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 지나서 후회하는 걸 보게 되기도 하고 결정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단 말이죠. 저로서는. 하지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득을 보고 있고 최근에 지금 진행하는 것들도 적어도 5억, 10억 이상 싸게 사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비싼 가격의 건물을 놓고 그중에 뭘 선택하는 게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요새는 이제 상담 오는 분들도 본인이 다니면서 뭐 10개를 보고 20개를 보고 막 여러 개를 보고 그중에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뭐가 좋냐고 물어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는 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뭘 선택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는 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라면 그런 걸 안 하니까 저의 시각을 빌리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선택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중에서 꼭 하신다면 이게 나아요. 선택은 해드리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걸 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높은 호가로 돌아다니는 물건 중에 선택을 한다고 치면은 그거는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것도 제대로 잘 못하는 높은 걸 산다고 치면 그거는 전문가가 전혀 아니죠. 정확한 시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빠르게 선택해서 시중가보다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걸 진행하는 게 전문가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할 말 없을 때가 많은데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요새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좀 더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득을 봤던, 결정을 해줬던 사람의 시각을 빌릴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맞는데 누군가는 본인의 입장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의심하다 보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서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제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믿고 신청을 하시고 진행하신 분들은 그만한 득을 보는 걸 보면서 이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망설이다가 시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안 당연하지만 이분들한테는 또 그게 당연한 거죠. 이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되는 거,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오늘은 보통 사람이 뭔가를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사거나 할 때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문득 깨달아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또 부동산에 대한 얘기 좀 더 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